이슈 토크. 최근 한 60대 가장이 수천만 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한 달 만에 숨지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요,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도내에서도 신종 수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강원경찰청 피싱 범죄 수사계 통신대응 상황실 박승윤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율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길승자의 법률율자를 쓰고 있는 박승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도 그 우리 권수경 리포터분 제가 성함을 또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박승율 실장님 제가 발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댁이 춘천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또 방송을 위해서 원주 우리 또 시민들을 와주시고, 위해서 예. 이렇게 지금 오게 됐습니다. 뭐 TMI지만 사실 오늘 또 일정이 속초에서부터 있으셨다고. 네, 뭐 그렇게 바쁜 일정은 아닌데 네. 네, 속초에 또 강의가 있어서 강의까지. 가서 속초 우리 또 시민들 만나 뵙고 예. 이렇게 원주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 진짜죠? 예,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피싱 범죄 수사계라고 제가 이제 소개에 올렸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께. 이 피싱 범죄 수사계는 제가 사실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사실은 모든 경찰서, 경찰청에서 예. 이 피싱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한데 예. 대부분 팀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예.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 강원청이 19년도에 피싱 범죄 수사대를 전국에서 최초로 창설을 했습니다. 최초로요?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그 대가 피싱 범죄 수사계로 바뀌면서 전국에 유일하게 개로 운영되고 있는 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대하고 개하고 차이는 제가 뭔지 좀 그거는 여쭤봐도 이름이 좀 바뀐 거고 네. 실제로 인원은 그때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랑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예 대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피싱 범죄 수사 대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개로 운영된 거는 강원청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사건들이 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 각 경찰서나 각 네네.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경찰서에서 해결을 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예, 근데 규모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예. 팀이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개로 활동하는 거는 뭐 제 자랑 같지만 강원청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거기서 열심히 진짜 뭐 시간 다 쪼개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강원 경찰청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강원 경찰청 소속 피싱 범죄 수사계 통신 대응 상황실 박승율 실장님이십니다. 자, 지난해 강원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이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체 피해액은 254억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올해 9월까지 네. 피해액이 이 수치에 이미 다다랐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9월까지 기준으로? 9월까지. 아이고. 그만큼 피해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비단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일인데 네네. 실제로 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강원도 지역에 거의 24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 한 몇천억 원대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8,856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역대 거의 최고치고요. 그만큼 올해 연말까지 가면 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조라는 게 예. 피해 신고가 된 피해금이기 때문에 혹시 피해 신고가 안 된 피해금까지 합치면 더 많겠네요.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뭐 이게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좀 부끄럽거나 이래서 숨기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을 수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좀 길었던 추석 연휴와 이제 관련해서 이때 또 발생하는 그런 또 새로운 피싱 범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기들 또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명절 연휴에는 네. 이 택배 배송 관련된 스미싱 문자나 전화 그리고 또 이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소액 대출 그리고 뭐 저금리 대출 광고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문자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 요즘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한 주에 강원도에서 납치빙자형 피해 사건이 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네. 2건이. 두 건이요? 근데 실제로 이 납치빙자형은 굉장히 고전적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한 주에 2건? 사실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발생해서 저희가 왜 이럴까 하고 네. 한번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최근 어떤 지인이나 네. 미성년자를 납치 시도해서 검거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이 불안감이 생기니까 아, 납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타깃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범죄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이 범인들 참 네.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가장 시의성 있는 주제를 딱 뽑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범죄를 또 만들어내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완전 때문에 설계를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수시로 상황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바뀌고. 맞습니다. 거기에다 요즘 또 뭐 AI가 워낙 또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도 개발될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목소리, 사진, 뭐 영상까지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이 영상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좀 미흡할 수 있지만. 미흡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 목소리 이 변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보이스피싱이 대부분 전화로 접근하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수에서 저희가 예. 초빙을 해서 요 음성 분석에 관한 저희가 또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네. 실제로 아주 적은 양의 어떤 그 목소리 데이터를 갖고 완벽하게 복제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저희 수사부서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또 요 홍보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너무 이게 됐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발화 음성을 조금만 수집을 하면 요만큼만 딱 해도 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뭐 나 지금 뭐 다쳤어 뭐 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로. 자,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도 피싱 범죄 주의보가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 어떤 유형으로 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 또한 이게 예. 시대 상황을 반영한 수법이잖아요. 예, 이게 예. 사실 이 수비 쿠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미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문자들 조심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런 문자들이 많이 발송이 된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자로 피해 본 상황이 아직까지 확인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저희가 아셔야 될 게 이 소비 쿠폰 안내 문자는 네. 이런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되지 않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네, 네. 요 URL을 누르면 네. 어떤 사이트로 뿅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동이 되면 거기에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지 확인 딱 않습니까? 누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든 아니면 내가 이 입력한 내 정보가 네. 이미 입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입력한 정보를 다음에 어떤 피싱 범죄에 사용을 하든 아니면 요 범죄를 실제 상담원인 척 다시 접근해서 결국에는 피해금을 편취해가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해주신 그 URL 주소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링크 뭐 www 좀 쭉 나오는 네. 그 URL은 절대로 누르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네, 네. 오늘도 뭐 속초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어르신들이 URL이라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뭐,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뭐 www 좀 예. 쭉 나가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 예. 파란 줄 쳐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누르면 안 되는데 실제 가장 많이 발송되는 그 URL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문자입니다. 아, 예. 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문자를 누르면 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병원에 이게 가야 되지 확인해 보려고 하다 보면 누르게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그걸 누르게 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든지 예. 아니면 내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문자가 똑같이 발송이 되든지 이렇게 진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고장, 청첩장에 포함된 URL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교통 범칙금 관련된 문자 옵니다. 네, 예, 네, 네, 특히 네. 뭐 명절 때 많이 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명절에 내가 어디 갔다가 혹시 거기서 찍혔나 이런 불안감, 같은데. 그렇죠? 이러면은, 예.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예, 예. 그러면 누르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네. 어떤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먼저 그쪽에서 보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없습니다. 당신은 뭐 과속해서 얼마 범칙금 나옵니다. 이런 문자가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안 오는구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도 피싱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구나. 그 외에도 특히 또 명절 끝나고 나면 이 쓰레기 투기 범칙금 관련된 문자들이 와요. 이런 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대상 이런 문자가 올 수 있으면 내가 뭐 보낸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르시는데 이런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범칙금과 관련된 문자는 절대로 먼저 오지 않는다. 네. 요게 중요하군요. 자, 그리고 수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또 다들 아실 겁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데요. 해외 각지의 이 조직들, 이 로맨스 스캠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이 뻗쳐 있다고요? 네, 이 로맨스 스캠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수법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피싱들처럼 네.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법이 한국인 상대로 이 네. 수법을 해오고 있는데 요 간략한 건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아, 내용에 좋습니다. 대해서는. 예, 좋습니다. 자, 이 로맨스 스캠, 이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인별그램 이런 거 하시나요? 인별그램 하긴 하죠. 예. 아마 이거 해보신 음, 분들은 네. 이 인별그램 같은 SNS 하시는 분들은 예. 모르는 사람이 대화 걸어오는 경우 한두 번씩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뭐, 바로 예.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 대화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분을 쌓는군요. 그렇죠. 진짜 친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친밀감을 쌓은 뒤에 네.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건 중에 이 예를 말씀드리면 예.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자신은 미군이다. 미군. 미군. 예. 왜냐면 해외이기 때문에 미군이다. 예. 미군. 예. 네. 근데 지금 내가 타 국가로 파견을 나와 있다. 어. 네, 미군인데 네네네. 파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인데 내가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 네. 예. 그런데 선물을 내가 보낼 수 있는데 이 통관료 같은 거는 받는 사람이 내야 된다더라. 네네. 요 계좌 불러올 테니까 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음.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너한테 다이아몬드 보내줄 테니까 그렇죠. 통관부터 해서 뭐 택배비는 네가 좀 내라. 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6개월 정도 이렇게 친분을 쌓은 상태고. 거의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거의 연인이 된 그-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 신뢰감이 쌓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감 쌓은 뒤에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지만 내가 지금 나라가 여기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나라의 부동산을 처리를 해야지 내가 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데 아, 미리 좀 내주면 내가 이 부동산 정리하면 그거를 가서 보내주겠다. 갚겠다. 예. 그러면 병원에 있다니까 네. 이미 좋아하는 사이고 하니까 그렇죠.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네. 당신과 결혼해서 살 집을 지금 내가 마련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네. 내가 지인을 보낼 테니까 그 지인한테 그 돈을 전달하면 그걸 내가 받아서 집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기 때문에 네, 예, 네. 이거는 글쎄요. 오히려 준 사람이 물론 조금 뭐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네. 이거는 오히려 받은 사람이 나쁜 거지 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냥 단편적으로 딱 들었을 때는 아니 어떻게 그걸 속아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사귀는 사이가 되면은 사실 이렇게 뭐 이 안 주는 게 이상한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일단은 이 피해액이 예.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몇 억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돈을 꺼리낌 없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 어. 5년 전쯤 됐습니다. 5년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첩보를 받고 그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저희가 어딘지 알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받으러 왔고 네. 저희가 이제 검거를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뉴스로 봤습니다, 저. 보셨나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 피해자가 저희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경찰인데 저희 말을 믿지 못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한 20분 동안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관계에 쌓였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수사관님을 의심했네요. 이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네. 사건도 저희가 음. 신고가 들어와서 은행에 가보면 저희 네. 말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그래야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그렇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최근 여기에 나타난 또 여러 가지 신종 수법들이 있을 텐데 네. 뭐가 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금괴 사건인데요. 금괴요? 금괴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까 수사에 협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당신이 이 계좌 외에 현재 예. 사용 중인 계좌에 있는 돈도 이게 불법적인 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을 찾아서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를 구입을 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여기서 좀 웃깁니다. 그 골드바가 정품이라는 인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증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가서 골드바를 구입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거를 왜 줘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신이 실제로 이 사건과 연루됐다는 걸 확인해라라며 가짜 사이트를 보내기도 하고 네. 또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서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게 한번 작업을 해놓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진짜 수사기관이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그리고 금괴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금괴나 네네. 돈을 이체하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금괴가 지금 또 핫하게 지금 뜨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금값이 요- 비싸잖아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냥 아예 없다고 그냥 여겨도 될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아예 그래도 된다고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들 저희 수사관인데요. 그러면은 끊어버리거나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저희는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계좌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빼고 이렇게 뭐 계좌나 어떤 이런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막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하거나 보내라고 하면 이거는 피싱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피싱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요즘에는 이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네.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휴대폰 자체 어떤 보안 기능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설치한 보안 앱이 작동을 하게 되면 네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휴대폰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하라고 하면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아예 같습니다. 새 폰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더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기 쉽게끔 맞습니다. 예. 완전 이렇게 몰아버리는군요. 네. 자, 최근에 중고 시장에서 이런 거래 내용이 화제였습니다. 파혼해서 물건들을 저렴하게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가전 제품들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건데 이게 어떤 수법인 겁니까? 일단은 이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죠. 중고거래 사이트는 거의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을 가로챈 다음에 물건을 안 주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제가 여기에서 보고 이 가전 제품을 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바로 팀미션 사기 사건인데요. 팀 미션이요? 팀미션 사기 사건이요. 네. 이 실제 집에서 부업을 하려는 주부들께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계신데 예. 실제로 피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청소기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 대금의 10%를 스스로 준다고 고수익 알바를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실제 먼저 그 범인들은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3만 원에서 1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거를 어떤 사이트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하면 그리고 리뷰를 써주면 그 통장으로 실제로 거기에 맞는 액수를 내 통장으로 쏴줍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짜네? 라고 돈이 되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을 잘하네요. 그러면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팀 미션 방으로 내가 초대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이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그 포인트로 나중에 다 주니까 돈으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팀 미션이기 때문에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한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압박을 하고 돈을 더 넣게 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허상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진짜 피해 많이 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위조하거나 네. 아니면 실제 있는 걸 도용해서 쓰기 때문에 네. 요 광고로 봐서는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뭐 고수익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팀 미션 이 피싱 진짜 좀 무섭네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를 완전히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진짜 돈이 입금해 맞아요. 주시기 때문에 집에서 주부님들 사실은 뭐 경력 단절이라 해서 좀 어려우시잖아요. 다시 취업하시기가. 네. 그러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접근을 하게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입금 받아서 이게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 이제 팀이 꾸려지고 나머지 나를 뺀 모든 팀은
같은 보이스피싱 일당이고 맞습니다. 옆에서 부채질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게 좀 무서운데 이렇게 이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입는 건 특정 나이나 계층이 아니고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뭐 저희가 피싱 사기가 6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맞아요. 23년도에는 53%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신에 수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 보이스피싱 그 범인들이 타깃을 군인이나 대학생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발생되는 건데 요게 23년에는 그랬지만 또 올해는 60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타깃을 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뭐 저희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피해 안 당하는 건 내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예, 안전하지 않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 영화 보이스를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걸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딱 취업 시즌에 맞춰서 네. 뭐 취업 알림 문자 같은 거 보내면 누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이 됐거나 아니면 취업을 정식 직원으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이 피해를 봐도 아 혹시나 내가 이거 정식 직원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무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고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러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 예. 젊은 분들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네. 내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런 내용들에 조금 많이 좀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피싱 사기에 대한 경각심 이걸 좀 스스로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정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말씀드리지만 그거 예. 외에도 요새는 휴대폰 인증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인증번호 갈 테니까 그것 좀 알려줘 해서 피싱이나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는 그 인증번호도 내 주민등록증처럼 번호처럼 조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그 보이스피싱이 현금을 찾게 해서 현금을 전달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역으로 생각해서 수표를 뽑게 해서 그 수표요? 예. 예. 수표를 왜냐면 수표면 은행에서 뽑아 줄 네. 때도 아 의심을 좀 덜하게 되고 피해자분들도 아 수표는 설마 얘네가 수표를 가져가진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수표를 인출을 받아서 네. 그 돈을 가져가서 빨리 세탁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하기 때문에 수표를 인출하라고 해도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금. 금. 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간 좀 있을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요즘에는 제가 가장 또 핫한 건데 네. 실제로 조금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실제로 그 법원 등기가 발송됐는데 주소지가 오류났다 해서 지금 접근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전화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요즘에 법원 등기 관련된 전화가 와서 피싱이 당하는 사례가 있구나 네. 생각하시고 무시하거나 혹시 모르시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안내를 받으시면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셨으면은 피해 예방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강원경찰청 피싱 범죄 수사계 통신대응상황실 박승율 실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